데이 종목은 나름대로 상종목보다 더 수익이 더 잘 나왔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특히 그 중에서 코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늘 흐름이 좋았죠. 근데 사실 코센은 오늘 아침에 시가를 18%를 띄웠지 않습니까? 18%를 띄워서 바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애로점이 있는 종목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셈을 기다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9,000원가 29,000원가 28,000원 이렇게 투 트랙을 잡았습니다. 투 트랙을 잡았는데 28,000원까지 정확하게 체결이 돼주고 상승을 하게 되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매매였죠. 첫 번째 매매에서 우리가 거의 한 14% 가까이 수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되고 고장에 들어와서 28,000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타점을 깨고 내려오죠.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을 합니다. 여기가 또 다시 타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상가까지. 자, 이러한 모습은 참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하나의 큰 파동을 준 종목이 아침에 시가가 18% 줬을 때는 이미 큰 파동을 준 상태 아닙니까? 전일에서 종가에서 아침에 땡 하자 18%는 시가를 형성을 했으니까 큰 파동을 준 종목이 아침에 얼마 못 갔거든요. 얼마 못 갔어요. 한 5% 정도 수익을 줬을까? 그리고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럼 요 밑에 수익, 여기가 이제는 본 파동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본 파동이 일어나고 나서 하락을 했을 경우에 그 파동을 깨고 내려와서 저점을 잡을 때 요 밑으로 손을 댄다. 내가 그랬죠. 손을 대지 않는다. 손을 대지 않는다. 이 앞에를 회복을 하지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하락을 하고 내려오는 종목이 이 앞의 파동, 이 저점을 돌파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파할 때만 그때만 봐줘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더 큰 파동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여기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센 같은 경우에는 참 배울 점이 많은 매매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가를 높이 띄운 종목을 아침에 공략해서 바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도 되겠지만은 그러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습니까? 먹어봤자 얼마 먹지도 못하고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매매란 말이죠. 상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7, 8%밖에 먹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도박이 조금 어렵단 말이죠. 그런 종목은 차라리 기다렸다가 받아서 매매를 해서 상한가로 올리는 이런 매매도 상당히 좋은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까 싶어요. 그리고 코셈은 참 오늘 인상적인 친구였죠. 오늘 그래서 오늘 코셈 하나만 해도 우리가 14% 지금 19% 가까이 수익을 두 개 다 안고 있죠. 그 앞에는 먹고 뒤에 다시 또 들어갔으니까 오늘 이거 하나만 해도 30% 이상이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까? 상수익보다 더 잘 났죠. 그래서 내일 또 어떤 흐름을 잡아줄지 따라서 또 절반 정도로 보유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같이 또 대응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코셈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E8는 전일날에 우리가 종배로 들어온 간종 종목 아닙니까? 참 이날도 제가 좀 고심을 했는데 E8를 할 것인가 코셈을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코셈에다 한 표를 E8에다 한 표를 던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수익은 났지만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아침에 여기 코셈이 모습이 좋아하고 코셈이 덕을 많이 봤죠. 11% 가까이 이제 아침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늘 전일 종배한 사람들은 깔끔하게 여기서 11% 수익은 챙겨야 되는 겁니다. 10% 수익은 적은 수익은 아니죠. 그래서 그냥 보내진 않았지 않습니까? 다시 내려왔을 때 우리가 보합 근처에서 한 번 더 매매를 더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진행을 해서 다시 시가 근처, 시가가 5점 몇 프로니까 5.9%죠. 여기서도 5% 정도 수익은 또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22,000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22,000원 이쪽입니다. 22,000원 정도
여기서 잡았으니까 다시 또 상승을 하면 여기까지 또 5% 이상 수익은 또 나왔죠. 그래서 오늘 뭐 따지고 보면 이 에이트는 이래저래 뭐 그래도 종배, 데이 이런 걸 치면 그래도 한 20% 가까이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얼만큼 뭐 뒤에도 수익은 나쁘진 않았죠. 뒤에도 수익은 나쁘진 않았는데 다들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매가 조금 이 에이트는 조금 생각보다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뭐 오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으니까 한 종목에서 이것도 10% 뭐 한 20% 정도 나왔으니까 뭐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조금만 더 코셈처럼 파괴력이 있었다면 코셈이 조금만 일찍 서둘러 줬으면 요 정도쯤에서 출발이 되어버렸다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러면 이 에이드도 조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컸을 텐데 너무 늦게 코셈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은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에이트도 오늘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사피엔 반도체는 오늘 격가지로 이제 들어간 종목이었는데 우리가 원래 본방 3인방을 이제 보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사피엔 반도체가 아침에 일찍 약간 파동을 좀 착 이렇게 올려주었어요. 그래서 저놈도 관심 있게는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같은 개념에 있는 친구였단 말이에요. 무시할 친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들어가기에는 여기 42,500이면 12%대인데 조금 무리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한 43,000원 가까이 되죠. 여기까지 되면 그 무리수가 좀 있다 싶어서 우리가 얼마에 대해 좀 기다려서 들어가자 하고 우리는 4만원 기준가를 잡자. 4만원 기준가. 우리 4만원 기준가를 봅시다. 하락할 때 4만원 기준가를 기다렸지만 깨고 내려와 버렸죠. 그죠? 깨고 내려오면 손 안 대면 되는 거죠. 4만원은 가격대는 의미 있는 가격대 아닙니까? 깨고 놀다가 상승을 하게 되죠. 여기는 이제 또 물론 여기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죠. 돌파를 하는지 뭐 깨고 내려오면 또 나와야 되겠지만 여기 다시 또 우리가 진입이 되는 거죠. 실질적인 메인 타임은 이 지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뒤로 다시 상승을 쭉 해나갑니다. 쭉 해나가면서 마무리가 되죠. 오늘도 오름폭은 그렇게 뭐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19.6% 19.6% 우리가 4만원 같으면 보시면서 5%거든요. 5% 그러니까 거의 한 15% 가까이 나오는 수익이었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 파동을 놓친 종목을 하락을 할 때 우리가 기다렸던 이 타점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굳이 여기서 막 목을 매달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상승을 한 놈이 하락을 하는데 상승을 한 놈이 하락을 하는데 하락을 할 때는 어디까지 하락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된 시점에서 전 저점을 잡아서 이렇게 타점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주면 올라가주면 이것이 하나의 파동의 저점이 될 수 있지만 이걸 톡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 줄 모르거든요. 특히나 아침장에 한번 치켜 세워줬다 내려온 종목은 못 간다 싶으면 사람들 다 버린단 말이에요. 던져버리거든요. 요즘 같았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가만히 본다. 그 뒤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타점, 우리가 원했던 타점, 우리가 미리 잡아 놓았던 타점을 회복하는 시점에만 신경을 써준다. 그것만 해줘도 되거든요. 여기는 못 들어가네. 그냥 지켜보자. 내려가는구나.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올라오네. 여기는 시도는 한번 해봐야 되겠죠. 4만 돌파할 때는 택 올라갔다 바로 꺼져버리네. 또 기다려보자. 내려왔다가 다시 또 돌파를 하네. 또 들어가야죠. 그죠? 이런 매매의 패턴은 파동의 패턴은 수만 가지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 죽고 어떤 형태로 죽다가 살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파동의 종류가 파동이 시축에 따라서 움직일 때 아침에 일찍 파동이 주고 쭉 내려왔다가 뒤에 꺾기식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아침에 툭 올려주고 그대로 하루 종일 내려가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파동의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 이런 거를 직접 당해보고 직접 해보고 직접 추적을 하고 직접 관리를 하고 직접 대응을 해봐야 이게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책으로 수없이 뭐 파동의 폭을 그려놓고 5만 가지 뭐 여러 가지를 그림을 그려놓고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하고 여기 오면 이래 하면 되겠고 저기 오면 저래 하면 되겠다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그 필요 없거든요. 직접 부딪히면서 이런 점을 하나하나씩 깨닫고 나가면 이게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체득이 돼요. 이런 공부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공부를 하나하나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지금 현실적인 이 시장에서 다 통용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값으로 치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게 우리 트레이딩이란 말이에요. 배워야죠. 자기 스킬이 딸리면 스킬을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피엔 반도체 15% 중국 수익이라도 잘 추적을 해서 잘 챙겼고 아침 고점에서 눌림을 기다렸다가 눌림을 깨고 내려온 종목을 충분히 추적을 해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타점을 회복할 때 진입을 한다. 이런 거 잘 잊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 다보링크는 오늘 테라사이언스와 이제 짝짓기 매매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진행이 되는데 테라가 오늘 많이 흔들렸죠. 많이 흔들려가지고 오늘 시가 14%를 띄우고 좀 밀렸다가 뭐 상한가를 이제 길고는 상한가를 안 쳤지만 상한가에서 엄청 오늘 떨어졌다 붙었을 때 애를 많이 먹였죠. 자 그런 사이에서 아침 이 시점이 중요했죠. 테라도 중요했고 다보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에 상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테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보를 가지고 있지 말라 했는데 테라하고 다보를 두 개를 다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하지 말란 짓은 안 하면 될 텐데 말이죠. 똑같은 재료의 종목을 두 개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자 테라가 이렇게 흐름을 잡아줄 때 다보는 시가가 마이너스 6%로 출발이 됐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6%. 얘가 14%에서 테라가 약 한 10% 가까이 살짝 4% 정도 떨어져 줄 때 8%네. 한 6% 떨어졌네. 6% 떨어질 때 얘는 벌써 시가가 마이너스 6%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상매매할 때 똑같은 재료를 두 개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발 좀 하지 말란 짓은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던 차에 테라가 살 살아나죠. 다시 시가를 회복하면서 그 시점이 이제 이 시점이 되겠죠. 얘도 시가를 회복하는 시점이 똑같이 움직였다가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단가를 얼마를 잡아서 우리는 3,600원을 단가를 잡았습니다. 시가를 회복할 때 들어가면 될 텐데 왜 그랬느냐? 너무 흔들렸어요. 테라가 너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다보의 흐름을 조금 더 강도를 좀 볼 필요성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 3600은 2.99%거든요. 시가가 마이너스 6%니까 3% 정도를 더 주고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보면 3600은 2.8%거든요. 3% 정도 시가가 마이너스 6%였으니까 6.0%니까 한 3% 정도 더 주고 들어갔다 보면 돼요. 그래도 오늘 폭이 15.5% 거의 16%까지 갔거든요. 이거 하나만 해도 거의 20% 가까이 수익이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때 마이너스 거의 3% 가까이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주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좀 더 확인이 이루어진 뒤에 들어가도 수익은 충분하단 말이죠. 수익은 충분하다. 그래서 다보링크 같은 경우에도 매매를 하실 때 앞으로 내가 어떤 종목을 짝짓기 매매를 할 것이다 라고 판단에 쓰고 그 짝짓기 매매의 머리를 보면서 이제 동생을 가지고 짝꿍 매매를 하려고 딱 계획을 잡았을 경우에는 짝꿍의 상태를 가장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면밀하게 보고 짝꿍의 상태가 어떠냐, 즉
머리의 상태가 어떤가 할지 그것부터 먼저 완전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짝퉁 매매는 짝짓기 매매나 짝퉁 매매는 참 다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다브링크는 오늘 짝짓기 매매가 잘 이루어진, 그래도 뭐 거의 한 20% 가까이 나온 수익은 좋으니까 그래도 오늘 뭐 나름대로 잘 성공했다고 봅니다. 오늘 기술적으로는 배셀을 한번 보았는데요. 배셀은 아침에 이제 아침 파동이 먼저 한번 일어났었어요. 시가가 배셀이 오늘이 마이너스 0.1% 출발했거든요. 마이너스 0.1%. 그러다가 아침에 파동을 한번 줬어요. 주고 잘 내려왔는데 아침에는 바로 진입은 하지 않고, 왜냐하면 기술주는 조금 흐름을 한 타임 뒤늦게 잡아주는 것이 좋거든요. 뒤늦게 우리는 830원에 타점 잡았지 않습니까? 딱 이 점이죠. 830. 여기가 우리 오늘 첫 번째 타점이었죠. 수익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깔끔했다고 해야 되나요? 깔끔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고점이 16%지 않습니까? 830원이면 2.3%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거의 뭐 15% 정도 수익은 나왔죠. 14%? 14%대 정도 나왔는데, 뭐 이거 하나만 해도 15% 가까운 수익이니까 뭐 깔끔했죠. 시간이 짧았어요. 베셀은 아주 시간이 짧았다. 시간이 짧아서 그 점은 오늘 베셀은 오늘 기술주로서 깔끔하게, 그리고 타이밍을 참 잘 잡고 들어갔다. 앞에 들어갔다면 좀 시달리고 신경이 써 있을 텐데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 동안 말이죠. 아침부터 여기에 10시 한 10분까지는 많이 1시간 동안 시달렸을 텐데, 신경도 쓰이고 시달렸을 텐데, 기다렸다가 딱 이 시점대 시간 타임을 보고 진입을 한 종목이라 시간 타임이 딱 시축에 잘 맞아 떨어진 종목이라고 봐요. 저는 이 종목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베셀은 오늘 시축이 잘 맞아 떨어진 종목이다. 그래서 파동도 잘 일어났고 시간도 짧게 일어난 아주 간결한 종목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베셀은 시축과 이런 게 파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다른 급한 종목도 처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어떤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오늘 베셀도 좋았습니다. 기세주로는 오늘 알테오젠을 이제 보았죠. 알테오젠과 화천기를 보았죠. 보았는데 알테오젠은 이날짜에 우리가 이제 이날짜입니까? 이날짜에 제가 중간에 타이밍을 놓친 걸 좀 많이 아쉬워했죠. 시가 이날짜가 14% 출발, 맞네요. 14% 출발한 날, 상까지 들어갔다가 못 가고 불려가 끝난 날이었죠. 그래서 알테오젠은 오늘도 아침에 시가가 8.9% 8.9%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장전에 미리 이제 신호가 나간 종목이죠. 장 시작 전에 시가 기준으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진입가 청산 대응을 하자 했죠. 그리고 아침에 여기서 상승을 했습니다. 한 여기가 보면 146,700원이면 146,700원이면 11.7%, 그러니까 한 3% 정도 줬다는 거죠. 3% 정도 주고 또 꼬르륵 하죠. 시가를 깨면 그럼 또 나와야죠. 그래서 오늘 시가 회복하는 시점마다 또 들어가서 또 3, 4%, 또 깨면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계속 상승을 했죠. 그래서 여기는 뭐 들어갔다 나오는 거 큰 뭐 수익을 안 먹고 뭐 그냥 본전 안 먹고 많이 했고, 여기도 한번 들어갔다가 수익을 3, 4%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도 안 먹어도 그만이었고, 또 내려왔다면 또 본절이었고, 다 본절은 할 수 있는 충분한 구조는 다 줬어요. 수익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많이 챙기느냐 적게 챙기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많이 챙기느냐 적게 챙기느냐. 오늘 고점이 23%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8.9%니까 뭐 9% 잡더라도 23%면 그래도 한 14% 정도 수익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4%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제가 절반은 가져가자고 했어요. 알테오젠은 뭐 챙기신 분도 있으시고 또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으신데,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또 한 번 더 흐름을 볼 생각입니다. 그래, 이런 기세주들은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어쨌든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유할 분들 보유하자고 했는데 지금 뭐 시간 내에서는 한 2% 정도 올려서 마치는 것 같은데 내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알테오전 잘 뭐 챙긴 분들은 잘 챙겼고 또 끌고 간 분들도 잘 끌고 갔고 충실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점을 잘 흐름을 잘 쫓아가신 분들은 오늘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오늘 화천기계도 우리가 이제 같이 기세주로 보았는데 화천기계는 조금 타이밍을 놓쳤죠. 시가 1% 출발 조금 높게 들어갔어요. 우리 4,800에 들어갔죠. 상당히 높게 들어간 셈입니다. 4,800은 지금 이 지점 되겠죠. 그래서 수익은 5, 6% 정도 수익은 났어요. 났는데 6% 정도인가 수익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고점이 보면 21%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때 마음은 만약에 20%대 위에서만 놀면 이것은 보유를 하자라는 마인드로 들어간 거거든요. 마인드로. 그래서 지금 21% 넘어갈 때는 저 정도로만 올라가주면 오늘 만약 봉이 이런 식으로만 유지만 돼주면 윗꼬리가 좀 짧게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유지만 돼주면 보유를 하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대주지를 못했죠. 뒤에 내려와가지고 다시 여기서 또 2차 파동을 또 한 5% 가까이 줍니다. 여기 들어가신 분도 있고 아마 안 들어가신 분도 있을 것상 싶은데 들어가신 분은 두 번의 파동은 10% 정도 수익은 챙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 뒤로 미끄러져 내려온 점이 좀 아쉬웠어요. 알테오젠처럼 이렇게 약간 짧은 골을 주고 이렇게 멈춰 있었으면 홀딩을 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기세주 알테오제이나 뭐 화천기계 뭐 진입을 해서 서로 손해보는 매매는 아니었고 둘 다 수익을 줄 종목이라 오늘 나쁘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세주도 가끔씩 도전을 할 때는 한번 탁 홀딩을 할 때는 한번 탁 대차게 홀딩을 하는 그런 배포도 있어야 되겠죠. 급등주 하시는 분들 좀 배포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매매에서 아쉬웠다라고 표현한다면 상종목 수익들이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테라는 뭐 30% 수익을 이제 뭐 나왔다고 하더라도 딴 종목들이 좀 기대한 만큼 어느 정도만 맞춰줘도 됐을 텐데 그게 아쉬웠어요. 물론 차트상으로 보면 다 수익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죠. EDGC, 아센디오, 지오릿 에너지 그리고 테라까지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전부 다 테라를 제외하고는 EDGC는 시가 6.5%를 띄우고 그대로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4%까지 밀립니다. 우리 사문에서 상매매는 시가 5% 밑에 잡히는 것을 수익으로 잡지는 않아요. 시가 5% 출발한 거 5% 수익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에서 보합을 이렇게 마이너스로 깨고 내리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그냥 본질로 정리를 해버려요. 즉 상매매는 간결하기 때문에 질질 끓는 매매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물론 좀 버텼으면 오늘 수익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매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본절은 해야 된다. 먹지는 못해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운영을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뭐 금액을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시가 한 5, 6% 뛰고 꼬꾸라지면서 막 보합을 깨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큰 손해는 없으니까 버텨요. 500만, 1,000만, 2천만, 3천만원 이런 사람들은. 하지만 평생 그런 금액 가지고 상매매를 할 수는 없거든요. 상매매를 오래 하다 보면 종목도 1억씩, 2억씩, 5억씩 때로는 10억씩도 넣을 수 있는 그렇게 돼 간단 말이에요. 서서히. 그때 되면 본질가를 건드리는데 가만히 들고 있다. 못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을 수도 안 되고요. 몇 억씩 집어넣는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5% 정도 되면 그냥 팔아버려요. 왜냐면 전날에 진입하는 경비도 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5% 출발하면 또 그렇게 시가 갭도 없기 때문에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른 더 세게 센 종목을 찾죠. 그런 점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참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 상매매 하신 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EDGC 같은 경우는 6% 잡혔지만 오늘 마이너스 4% 밀릴 정도. 이것도 또 수익으로 뭐 잡지는 않았어요. 뭐 아센디오도 시가 2% 잡혔지 않습니까? 2% 잡혀가지고 물론 나중에 뒤에 상승은 했죠. 2% 잡혔지만 마이너스 8%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틀린 거거든요. 상매매에서는 시가 2% 자꾸 보합될 때는 사정없이 팔아버려야 되거든요. 얘가 이만큼 내려오다가 버티고 있으면 올라가겠지. 버티고 있으면 올라가겠지. 이게 나중에 장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야지. 나중에 계속 내려가면 어떡할 겁니까? 오늘 한 회원이 그렇더구만요. 에브리버스를 조금 올라가겠지 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한가까지 갔잖아요. 조금 내려가도 올라가겠지. 못 가면 한가까지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되게 뭐라 했는데 아니 담은 우리가 보통 1% 정도 손실 나면 바로 잘라주는 게 습관인데 설령 급해가지고 뭐 깜빡해서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한 5%라는 그 마지막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될 것인데 그것도 안 지키고 그냥 놔둔 거야. 계속 이렇게 한가 들어가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거 없는 그런 것을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가 종목들은 하락을 하면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매매 습관을 길들이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믿으면 설령 아이고 본전하고 매도를 했는데 음봉이 한 6% 8% 밀렸다가 나중에 톡 올라가더라. 아 아깝다. 상매매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상매매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깨고 내려갔다면 이제부터는 대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아센디오도 그렇죠. 시가 2% 깨고 시가 2% 출발해서 보합을 깨고 밀고 내려가지고 마이너스 8.6%까지 내려가는데 만약 내가 1억을 들고 있다면 돈 1,000만 원 가까이 잃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들고 있는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 해서도 안 되고 돈 500만 원 300만 원 뭐 이렇게 집어넣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버티고 있지 버틸 수 있나요? 못 버텨요. 초보 같은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 매매를 처음부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00만 하든 500만 하든 3억 5억 3천 5천 이런 식으로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자꾸 실전같이 해야 돼요. 연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그렇게 나태한 매매를 해보면 그게 몸에 익어버리면 나중에 돈이 점점 올라가더라도 그 나태한 버릇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센디오도 좀 아쉬웠고 지오린 에너지도 시가 3% 출발해줘 아침에 좀 반등을 조금은 주었죠. 7%까지 주었는데 이것도 오늘 따로 수익은 잡지는 않았어요. 그랬다 미끄러졌는데 이것도 조금 뭐 아쉬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오늘 뭐 표시 나는 것은 테라 정도가 한 30% 조정 그 정도는 뭐 상수익이라 잡는데 다른 것들은 상수익으로 잡기에는 그냥 좀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상매매 하신 분들은 수익은 다 잘 처리했겠죠. 뭐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 달갑지가 않아서 다 상수익이 좀 아쉬웠다라고 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상매매 하다 보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참 상매매 하시는 분은 꼭 잊지 말도록 하세요. 참 중요한 거니까요. 자 오늘 월요일 매매 전체 해당을 보면 오늘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테라사이언스의 30% 수익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다 대의 수익이죠. 대의 수익입니다. 상수익은 테라 하나밖에 못 잡았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유를 하고 넘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나쁜 뭐 오늘 하루였지는 않았어요. 대의 수익도 참 좋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수익이 좀 테라 하나밖에 안 잡았는데 좀 안 나와서 좀 아쉬웠다. 상수익만 오늘 좀 잘 받쳐줬으면 오늘 뭐 대의 수익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지 않았겠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네요. 자 우리가 매일매일 매매를 하다 보면 뭐 별별 일들을 다 겪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를 하지 않죠. 집중해라. 집중을 해라. 그리고
매매를 최대한 간결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라. 즉 뭉텅이 수익을 주면 예를 들면 10%, 15%, 뭐 이런 단위로 8%, 뭐 이런 식으로 돼. 우리가 그런 뭉텅이 단위로 20%, 뭐 이런 식으로 뭉텅이 단위 줄 때는 항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챙겨놓고 보라. 제가 항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런 점만 좀 잘 지키시고, 그리고 기준가를 깨면 들고 있지 말라. 기준가를 깨면 들고 있지 말라. 왜? 더 낮게 내려면 충분히 더 낮은 지점에서 또 기준가 보면 되죠. 더 낮은 지점에서 더 싸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살짝 내려주고 올라갈 때 또 이 기준가를 그대로 또 보면 되죠. 그래서 기준가 깰 때는 들고 있지 말라. 집중력과 기준가 대응, 그것만 잘 지켜주면 되죠. 돌파할 때는 돌파해주고, 눌림을 기다릴 때도 눌림 기다려주고, 그런 것만 잘 지키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자, 2월달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고 또 다음 달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상문의 문제였습니다.